지난 5월 귀가하던 여대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해 충격을 줬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이 이달 임시개관에 이어 다음 달 정식 개관할 예정이지만 완전 정상화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중 기획뉴스 길, 사람, 그리고 도시. 오늘은 대구 근대골목 야간여행의 묘미를 소개합니다. 날씨가 다소 풀리면서 주말 야외 활동하기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 밤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주말 날씨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신입사원 채용 비리 등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립대구과학관이 이달부터 임시 개관에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여세를 몰아 다음 달에 정식 개관할 계획이지만 이 비리 여파로 완전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짓고도 갖가지 논란에 휩싸여 완공 1년 만에야 가까스로 임시 개관한 국립대구과학관. 평일 오전이지만 유치원생들이 줄을 잇습니다. 다양한 전시 체험 시설은 어린이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정식 개관 전까지는 무료인 데다 입소문까지 더해지면서 평일 수백 명, 휴일엔 수천 명이 몰려 누적 관람객이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과학적인 거를 조금 더 다양하게 접해볼 수 있는 것도 좋았고 많이 못 봤던 것들, 그런 것들도 볼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건 되게 좋고요. 전시 안내는 외부 업체가 맡고 있고 공석인 관장은 후보 추천과 검증 절차가 마무리 단계여서 다음 달엔 정식 개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래부와 대구시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그다음에 기존 직원들 그리고 전시장 운영요원과 시설 운영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깊이 있는 전시 기획과 과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는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뽑지 못한 20여 명의 직원에 대한 문제를 검찰 수사가 마무리돼야 손을 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곳 국립대구과학관이 완전 정상화 궤도에 올라서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승훈입니다. 집으로 가던 여대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검찰은 피의자 조명훈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여대생 살인 사건의 범인 조명훈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계획적으로 시신을 유기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평생 참회하도록 해야 할 이유가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그 재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조명훈은 정신감정 결과 높은 열등감 속에 분노와 적개심을 갖고 있고 성에 대한 왜곡된 신념과 함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반면 반성이나 자책의 감정은 빈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 대해 문명국가의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을 정당화할 만큼의 죄질에는 부족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지난 2009년 변심한 애인을 무참하게 흉기로 살해한 김모 씨 이후 4년 만에 처음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대학교 학교법인인 영광학원 이사회 내분 사태와 관련해 교육부가 오는 25일 정이사 5명을 전원 교육부로 소집해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학교법인 영광학원에 학원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이사회가 계속 무산되자 교육부가 직접 중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이사회에 최후 통첩을 보낸 만큼 법인 내분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지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오늘 경주에서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산불 진화 시범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김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통일전에 인접한 국립공원 남산의 서쪽 산자락. 소나무 숲에서 붉고 노란 연기가 피어나자 산불 감시원이 확성기를 이용해 산불이 발생했음을 알립니다. 이상 연락을 받은 헬기가 가장 먼저 도착해서 상홍에서 물을 뿌립니다. 이어서 소방차들이 집결해서 본격적인 진화 작업에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산불 진화용 분무기를 갖춘 전문 진화 대원들이 투입됩니다. 이처럼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진 입체적인 진화 작업 끝에 산불을 조기에 진압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시민들과 함께 산불 진화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가 산불에 대한 예방과 경각심을 좀 새롭게 하자는 그 뜻이 있습니다. 시범 훈련에 앞서서 산불 예방을 위한 범시민 결의 대회도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살림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산림은 국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맑은 물을 공급을 해주고 깨끗한 또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이게 쉼터, 휴양 공간으로 장소 제공하기 때문에 또 목재 파쇄 시연을 통해서 최근 산불과 함께 산림을 위협하고 있는 저승충병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연중 기획뉴스 길, 사람, 그리고 도시 순서입니다. 오늘은 분위기 있고 이색적인 골목 투어를 소개합니다. 야경으로 보는 대구 근대 골목인데요. 권윤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깜깜한 밤 청사초롱의 은은한 불빛 아래 대구 동산병원 의료선교 박물관 앞에서 골목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푸를 정담쟁이 덩굴 나라에서 청라언덕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가을날 단풍이 이렇게 시나무로 곱게 물들어서 청라가 아니고 무엇으로 보입니까? 홍나로 보입니다. 그죠? 바로 옆에는 몇 년 전 도시철도 3호선 공사로 철거될 뻔했던 1930년대 지어진 동산병원 현관이 그대로 옮겨와 있습니다. 대구 출신 음악가 박태준의 노래비 앞에서는 참가자들이 함께 노래를 불러봅니다. 모퉁이를 돌아 3일 만세운동길로 접어듭니다. 이곳에 온 학생들은 남학생들은 아버지의 두루마기를 가져와서 장군처럼 변장을 했고, 우리 여학생들은 헌옷가지를 세수대에 이고 빨래, 언덕 아래에 하천에 빨래하러 가는 것처럼 변장을 하고 이 길을 지나갔습니다. 독립 만세! 또 그 옛날 저마다 태극기를 손에 들고 뛰어내려갔을 법한 90계단을 지납니다. 계단수가 딱 90개라 해서 90계단이라고 하는데요. 90계단이 보면 사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손수레도 함께 다닐 수 있도록 가장자리와 가운데 이렇게 경사로가 되어 있습니다. 야경 투어의 핵심은 바로 이곳. 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건물은 오늘날 우리나라 3대 성당이라고 불리는 계산성당입니다. 은은한 조명에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가 더욱 빛이 나는데요. 이어서 민족시인 이상화, 국채보상운동을 일으킨 서상돈의 고택을 지나 뽕나무 골목과 마주합니다. 400여 년 전 명나라에서 귀화한 두 사충이 이 일대에 뽕나무를 많이 심어 뽕나무 골목이라 불립니다. 경상감령이 대구 땅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때 그 땅을 기꺼이 내놓으시고 이곳으로 옮겨와서 식솔들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뽕나무를 심고 또 우리 대구 사람들의 의복 문제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심었습니다. 대구는 과거에도 우리나라 교통의 요충지였음을 이곳 영남대로에서 알 수 있는데요. 한양에 가을을 보러 갈 때 이 길을 지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길은 또 다른 이름 과거길이라고도 해요. 자, 부산 동래포부터 서울 남대문까지 이어졌는데 966길 천리길이에요. 대구 근대 모습은 물론 조선시대 선조들의 생활상도 함께 그려볼 수 있는 근대골목 투어. 은은한 조명이 있어 더욱 이색적인 야경 투어는 매달 셋째 주 금요일 저녁에 진행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40대 여성 실종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서부경찰서는 오늘 남구 대명동 피의자 54살 성모 씨의 방 안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성 씨는 지난달 7일 새벽 김 씨를 살해한 뒤
대구 일대 찜질방과 여관 등을 전전하다 대구 대명동의 빈 상가와 식당 등지에서 열흘가량 머물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중에 성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 낮 기온이 올라서 활동하기 좋았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 일요일 밤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오늘은 첫눈이 내리면서 겨울 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 소설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오늘 낮에는 햇살과 함께 기온이 12도까지 오르면서 활동하기 좋았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도 15도까지 오르면서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일요일에도 기온은 많이 오르지만 차차 흐려져 밤부터 경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그쳐서 다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만큼 최근 대기가 많이 건조해졌습니다. 며칠째 대구와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건조한 날씨에는 피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운데요.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습도를 조절할 수 있고 공기청정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천연가습기로 이번 겨울 우리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게 보내는 건 어떨까요? 기상캐스터 진달래입니다. 지역 백화점들이 겨울 정기 할인 행사를 시작해 대구와 동아, 롯데, 현대백화점은 전체 브랜드 가운데 70%가량이 참여하는 정기 할인 행사를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갖습니다.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가을, 겨울 상품들을 10에서 30%, 최대 50%까지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연말 손님을 끌기 위한 다양한 사은 행사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70억 원대의 뒷돈을 받은 의사 38명이 검찰에 적발되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불법 리베이트가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고 의사들의 처방마저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약사나 의료기기 공급업체와 의사 간의 검은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방송되는 대구 MBC 시사광장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치매 노인 폭행 사건을 계기로 늘어가는 노인 인구와 이들을 위한 필수적인 복지시설, 요양원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안을 찾아보는 토론이 열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제27회 금봉문화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금봉문화재단은 문학부문의 장옥관 계명대 교수, 음악부문의 바리톤 이인철 씨, 미술부문의 서양화가 송광익 씨를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또 사진부문에는 석재현 대구미래대 교수, 연극부문의 최치민 씨, 특별상에는 김선희 대구미술관장을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타이어 휠에 머리가 낀 강아지를 119 구조대가 구조했습니다. 구미 119 구조대는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구미시 산동면의 주민 45살 신모 씨로부터 휠에 머리가 낀 강아지를 구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휠을 절단해 10여 분 만에 강아지를 구조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강아지의 집 옆에 세워져 있던 타이어 휠에 강아지가 머리를 밀어 넣었다가 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오늘 열린 2차 드래프트에서 SK 출신 투수 이영욱과 두산 투수 서동환, NC의 내야수 차화준을 영입했고 대신 포수 김동명과 투수 이동걸 등 5명의 선수를 신생구단 KT와 한화에게 내줬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2차 드래프트는 9개 구단에서 보호 선수 40명을 제외한 선수들을 지명해 1라운드는 3억 원, 2라운드는 2억 원, 3라운드는 1억 원을 각각 원 구단에 주고 선수를 데려오는 제도입니다. 영남대학교가 오늘 영남대 운동장에서 펼쳐진 2013 유리그 대학선수권 결승전에서 전반 22분 터진 류재문의 결승골과 후반 정대교의 추가골에 힘입어 홍익대에 2대0으로 승리하며 대회 첫 비수도권 우승이라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2000년대 후반 해체 위기까지 몰렸던 영남대는 김병수 감독 부임 이후 2010년 춘계대학 연맹전 우승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정상에 올라 새로운 대학 축구의 강호로 떠올랐습니다. 천연기념물 국견학술대회가 오늘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려 이병천 서울대 교수 등 4명의 학자들이
천연기념물인 진돗개와 삽살개, 동경이의 실태와 보존 방안에 대한 기조 강연과 주제 발표라고 패널들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편 내일과 모레는 경주 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대한민국 국견대회를 개최하는데 전국에서 모인 400여 마리의 개를 대상으로 품종별 특성을 비교하고 명견을 선발해서 시상합니다. 대구시는 최근 대구 스포츠기념관과 성서 실내 게이트볼장을 관리 운영할 기관을 공개 모집했지만 시설별로 2개 미만의 기관만 신청하는 바람에 시 공보와 홈페이지에 공개 모집 공고를 다시 냈다고 밝혔습니다. 응모 자격은 대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과 단체, 개인으로 신청서는 오는 27일까지 대구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관리과에서 받습니다. 대한양계협회 대구경북지회에 따르면 계란 1개 도매 가격은 16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가량 올랐고 대형마트에 거래되고 있는 계란 소매 가격도 평년에 비해 30% 정도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여름 폭염으로 많은 달기 폐사의 공급이 줄었고 올해부터 인증 기준이 강화돼 농가마다 산란계 사육을 조금씩 줄였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업계는 계란값 상승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포스코에너지가 오늘 포항 연료전지단지에서 연료전지 사업의 핵심 기술인 셀 공장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셀 제조 공장은 1,000억 원이 투자돼 2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연간 70메가와트의 셀 생산이 가능한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특히 셀을 직접 생산함에 따라 연료전지 생산 단가를 기존에 비해 20%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해 6월 축산업을 하는 김모 씨에게 아파트 상가에 들어설 예정인 백화점에 정육점을 입점시켜주겠다고 속여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유통업자 48살 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 씨는 또 같은 상가에 직원 식당도 입점시킬 계획이라며 3명으로부터 투자금 2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봉화의 산가노지 지역인 승부리 인근의 백두대간 협곡을 걸으며 즐길 수 있는 양원역에서 승부역을 잇는 5.6km 구간에 양원 승부 비경길이 오늘 개통돼 첫걸음 걷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봉화구는 탐방로를 점차 확대해 임기역에서 승부역까지 길이 32km의 낙동강 세평 하늘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자신이 구속된 것에 앙심을 품고 전 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43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26일 저녁 9시쯤 43살 김모 여인의 집에 찾아가 김 여인 때문에 구속돼 4년 6개월 징역형을 살고 나왔다며 김 여인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기초의회를 없애고 기초단체장과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최근 지역 일간지의 보도에 대해 대구 참여연대가 반대의 뜻을 나타내며 논평을 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